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에 축사들도 다 분야별로 대가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NFT라든가 메타버스의 어떤 다양성,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2달인가 석 달 전에 우리나라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1억 정도의 100카피가 발행이 돼서 거의 다 판매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예술품이나 창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런 어떤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역사 유물들이 통할까? 그래서 지난번 훈민정음 해례본은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번째 것은 광개토 태양비 원석 탁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 하면은 이미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374년 생이더라고요, 석이. 374년에서 412년까지 39이라는 짧은 생애를 산 광개토 대왕이었는데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2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민족 개념으로 보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활동했는데 단순히 어떤 정복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 고구려의 어떤 의미가 그 서해를 지배하는 소위 황해를 지배하는 그거와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런 유물들을 다루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곳은 따지고 보면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기록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해봐야 고구려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벽화라든가 그런 몇 가지를 보고 추정을 했는데 이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은 414년 광개토 대왕이 승하를 하고 나서 2년 후에 그 아들인 장수왕이 우리로 말하면 집안에 세웁니다. 만주 쪽에. 혹시 의원님 가보셨나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몇 분은 혹시 그 광개토 대왕비가 6m 30cm 정도 되는데 씌었을 때 가셨습니까? 그 전에 가셨습니까? 씌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은 그냥 허허 벌판에 사실은 6m 37, 6.37m로 씌워져 있는데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의 어떤 기록을 봐도 사신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주 쪽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 쪽에서 그 만주 쪽을 봉금 지역,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한참 두고 있는데 1880년대쯤에 처음으로 그 청나라가 그 지역을 해금을 시키면서 사람을 들어가서 살게 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비석의 존재가 고구려 때의 그 비석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은 광개토 대왕비의 그 석본이 그 원석이 사면으로 돼 있고 거기에 1775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 하나가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해서 저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글자가 있는데 저게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150페이지짜리 책 2권 있는데 이 책을 40년 전에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사동 같은 데가 있는데요. 북경의 고서점을 취급하는 데에 한 노인이 이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적문화재단에 원래 관장 되시는 분이 김혜정 관장님이라고 여러분 유명하신 분인데 제일교포 3세인데 그 선친께서는 제일교포 2세로 일본에 있는 일본 유명한 대학의 역사학자였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1980 몇 년도쯤에 일본 돈으로 한 4천만 엔? 그때 돈 4억이면 반포 아파트 10채쯤 사는 돈인데 그걸로 이거를 입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광개토 대왕 탁본은 처음에 뜨는 거하고 그 뒤로는 뭐 조작을 했다니 뭐니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게 최초,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명월해서 만든 책 2-3권 중에 하나였고
그게 해정본이어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김학준 예전에 총리님, 부총리님 하실 때 그때 이걸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정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도 광개토 태왕비 원석 탁본, 원석을 이렇게 글자를 찍어내서 책으로 만든 그런 책이었고, 그 책을 이번에 이제 NFT로 만들어서 사실은 내일 모레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 이 NFT 플랫폼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수십 개씩 생기고 외국은 오픈시부터 많아지는데, 두 가지죠. 플랫폼이 유명해질 수도 있고 유명한 어떤 콘텐츠를 하나 취급함으로써 그 사이트가 커지는 양쪽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아마 내일 모레 펜타스퀘어라는 어떤 팀에서 처음 만들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오늘 오시기로 한 김영중 교수님이 퍼블리시라고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 만든 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몇 달 사이에도 우리나라의 그 기술팀들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414개는 무슨 뜻이냐면 광개토 대왕비가 세워진 서기 년도가 414년이거든요. 그래서 414년도고 내일 모레 처음으로 이렇게 경매식으로 해서 1,000만 원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김혜정 관장님 쪽에 이런 유물을 5만 점에 관한 부분을 맡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도 하고, 또는 이 글로벌로 이 광개토 대왕의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 시절에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을 끼친 중국의 문화의 잔재라든가 일본에 끼친 잔재들이 다 남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예전에 중국, 한민족, 일본이 같이 어울려서 살았다. 일종의 동북아의 문화, 문명을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단순히 판매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생충, 오징어, 미나리, 이제 BTS, 블랙핑크부터 노래, 댄스가 오고 이제 영화가 오잖아요. 야, 도대체 그거를 만든 친구들이 누구야? 한민족. 역사 한류가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역사 한류 차원에서 이 광개토 대왕비 NFT라든가, 또 하나는 강화도 수호조약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 다음에 나옵니까? 당빌지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당빌지도라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을 갔더니 그 스페인에서 지도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지도에 바로 말이죠,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그게 처음으로 외국에서 공표된 자료가 당빌지도예요. 당빌은 프랑스의 지도를 만드는 전문가의 이름이거든요. 이 청나라 황제가 청나라에서 1737년에 처음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지도라고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42페이지짜리 지도를 만듭니다. 만하게 55, 70cm.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조선왕국도예요. 그 조선왕국도의 하나 속에 독도하고 독도하고 울릉도가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지도에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울릉도 바깥쪽이 독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독도를 내륙 안쪽으로 그려놨어요. 반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빌 지도거든요. 그래서 당빌 지도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보통 NFT 플랫폼의 프로모션이라든가 한국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NFT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광개토 대왕비 원석탁본에 대한 NFT 또는 당빌지도에 대한 NFT에 관한 내용이 나오시면은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쭉 해온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또는 이것이 동북아 문명이라든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들, 이런 것을 전파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여기에 오기까지의 브랜드를 이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한류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역사 한류를
NFT에 실어서 세계로 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같이 협조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